에고 인류의 현재 상태 챕터이고요. 이제 The Power of Now라는 그 에카르 톨레가 지은 책에 보면 그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하는 그 책인데요. 첫 번째 책이죠. 에카르 톨레가 유명하게 된 그 책인데 거기서 이제 꼬리표를 떼라라는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는 세상, 우리가 인지하는 이 세상은 그 뭐랄까요, 빙산의 일각이죠. 빙산의 일각. 그것을 이제 꼬리표라고 이야기를 하죠. 꼬리표. 빙산의 일각, 빙산이라는 것과 빙산 아래에는 어마어마한 순수한 있음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발견한 그것을 그림으로 만든 분들이 이제 대가들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빈센트 반 고흐는 의자를 보고 그냥 그 의자를 보고 또 보면서 의자의 순수한 있음을 그린 거죠. 그리고 그 그림이 지금은 363억 원이라는 가치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 순수한 있음에 대한 부분은 어마무시한 그런 무한한 가능성, 가치에 해당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당신의 현실은 근본적인 환상의 반영에 지나지 않는다. 환상의 자아의식을 의식이 일으키는 시각적인 환상이라고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과학자도 이런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NLP에서 보면은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는 그 유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전제가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은 나의 관점으로, 나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지 세상을 온전하게 있는 그대로 보지는 못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알아차림 존재로 정체성의 어떤 전환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이제 에가르 톨레라든지 바이런 케이티라든지 레스터 레븐슨, 티모시 골레이, 그 티모시 골레이는 이제 그 이너게임 저자죠. 비즈니스 코칭을 창시한 티모시 골레이도 사실은 이 사람의 그 개인 스토리를 보면 자신의 그 정체성이 이제 알아차림 그 존재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다. 론다먼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2003년도에 진리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진리가 그 온전한 자유함을 주는 것을 경험을 한 거죠. 진리 깨닫기 전에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악마이고 나는 구제불능이고 하는 그런 어떤 에고의 극단의 상황에 빠져 있었고 그리고 그 극단을 넘어서 비욘드를 경험을 하고 나니까 내 안에 무한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의 천국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기가 내 마음이 천국이 된 것이고 내 마음의 천국이 되니까 이 보이는 이 세상도 달라지더라는 이야기죠.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사람마다 최근에 보면 주변에 깨어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래서 참 긍정적이고 희망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에카르 톨레는 에고의 내용물과 구조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그 물과 구조,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에 보면은 어머니, 아버지, 남편, 아내, 뭐 팀장, 친구, 성별, 남자, 여자, 감각을 가진 육체, 소유물, 국적, 인종, 종교, 직업, 나라고 하는 것의 주변에 있는 이 환경과 동일시하고 그리고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욕망, 아까 뭐 노경 코치님 이야기했던 지나친 그 욕망, 요게 이제 에고의 구조물의 중요한 포인트죠. 그리고 나의 것이라고 하는 거죠. 나의 것,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나의 남편, 그 다음에 벤츠 자동차, 뭐 이렇게 내 것, 나의 것. 요것도 이제 사실은 이제 또 내용물이 해당되는 거고, 실제로 이제 봐야 될 것은 그 에고의 어떤 구조에 해당되는 거. 게슈탈트 심리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컨텐츠와 프로세스, 내용과 다이나믹으로 이제 보고 구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할 때는 그 내용보다는 고객이 말하는 컨텐츠보다는 그 말 내용 이면에 있는 에고의 구조, 과정을 어떤 마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감정인지 그것을 코치가 반영해주고 물어주고 그것에 대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담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한 거거든요. 영성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보다는 그 내용을 보는, 내용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그 에고 의식이 뭐냐, 구조가 뭐냐는 것을 보고 그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코칭, 영성에 대한 어떤 측면에서 이제 코치로서 이제 좀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동일시 비교하고 집착하고 욕망하는 것이 에고의 전형적인 기능 장애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것으로부터 좀 이렇게 알아차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촉진해주는 코치로서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에고 마음의 구조가 이제 붕괴가 일어나는 순간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아까 이종호 코치님 이야기했던 그 같은 이야기입니다. 한계 상황이 이제 맞닥뜨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마음의 구조가 붕괴가 됩니다. 삶의 밑바닥에 개인적으로도 이제 2002년도에 삶의 진짜 극도의 밑바닥에 있었고요. 그때도 우울하면 어떤 최악이었죠, 최악. 어떤 분은 심각한 병에 의해서 마음의 구조가 해체가 됩니다. 암이라든지 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일어나면 어쩔 수 없이 내가 나라고 하는 에고 의식이 이제 붕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형상의 사라짐, 내 것이 사라질 때,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죽거나, 부모가 죽거나, 이별, 이럴 때도 마찬가지, 나라고 하는 내 것이 없어지니까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동일화 대상이 더는 없을 때, 나의 것이라는 개념이 사라진다면, 내 머릿속에서 그런 개념이 싹 사라진다면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이 바이런 게이트가 네 가지 질문에서 그 핵심 키 질문이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진리, 정말 진실하다고 믿고 있는 것이 사라진다면, 기억에서 없어진다면 당신은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어떤 상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통해서 본인의 있음, 나의 어떤 자의식, 에고의식 에고 구조의 너머에 있는 내 어떤 존재 상태를 알아차림할 수 있도록 그러한 질문이죠. 그래서 비극적인 상실에서 저항할 거냐, 항복할 거냐 하는 것이 이제 키입니다. 우생마사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우생마사. 개인적으로 이제 낙동강에 가면 김해에 낙동강 하류가 있어요. 바다와 만나는 낙동강 하류가 있는데 홍수가 되면 비가 많이 내리면 낙동강 물이 너무 이렇게 범람해서 이렇게 이렇게 거대한 강물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보면 막 소나 돼지나 한 마리 막 떠내려와요. 그런 거 여러 번 봤는데 그런 홍수가 났을 때 이제 말과 소가 떠내려가요. 근데 말은 떠내려가다가 막 그냥 안 내려가려고 막 바둥바둥 하다가요. 말은 지쳐가지고 죽어요. 근데 소는 그냥 둥둥둥 떠내려가요.
그러니까 거대한 물의 흐름에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막 그 물에 같이 이렇게 휩쓸려서 떠내려가요. 떠내려가다가 그 낙동강 하구에 이렇게 물살이 약해지고 약해지면서 육지로 이게 땅 쪽으로 물이 흘러가요. 그래서 소는 그 땅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제 다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랄까 그 고집불통과 무조건 막 그냥 달리려고 하는 그 말은 그 홍수가 났을 때 홍수에 저항하다가 죽어버리고 소는 그냥 순응을 하다 보니 살게 된다. 그래서 우생마사라는 유명한 어떤 그 뭐야 이렇게 사자성어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에가톨레가 이렇게 이야기를 삶은 그것이 무엇이든 의식의 전환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경험만을 우리에게 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계 상황이 일어나면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고비에 처해 있거나 암이 걸렸거나 아니면 사별의 어떤 고통 속에 있거나 우울의 극도의 어떤 상황에 있거나 그런 삶의 어떤 경험이 우리의 의식을 일깨우는데 에고 의식의 붕괴 과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정신 차려라. 너는 그렇게 네 고집대로 살면은 죽는다 하는 그런 경고죠.